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설의 최기철입니다. 저희가 상황극 강간 사건 이 공판을 계속 밀착해서 따라가는데 저희가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현재 나오고 있는 보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도 차이가 있었고 또 재판부의 판결 과정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성범죄 형사 전문가시죠. 법무부인 거산의 신중권 대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어디 근데 휴가지 않아서 그 초가책을 같이 다녀왔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말이죠. 근데 제가 갈 때만 비가 안 왔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비가 멈췄다가 예. 제가 다시 올라오니까 비가 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운 상황인데 그렇죠. 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도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예. 간단하게 그 판결문을 확인을 이제 같이 해주셨는데 예, 상황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궁금했던 것이 예, 그 지시자는 어떻게 피해자의 그 주거지를 정확히 특정을 할 수가 있었는가? 예. 그리고 피해자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보도는 됐는데 예. 결국 자기는 알고 있었더군요. 예, 알고 있는 사이였고요. 아마도 지금 이 피해자 말고도 다른 뭐 동일한 건 아니긴 하지만 뭐 소위 말하는 스토킹 피해를 입은 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여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음란 문자를 보내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이런 속에서 아마 이 피해자도 그동안 주위에 봤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악감정을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 여성을 상해수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제 예. 강간 범행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 정확히 적용된 범죄가 성범죄 특별법 예. 위반 이 주거지 강간, 교사, 예. 그리고 절도, 그리고 다른 사건들이 뭐 아까 모두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보 보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예. 들어 있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기 맞은편 예. 지시자의 맞은편 사는 여성들의 그 사생활 모습을 계속 보였어요. 예. 그리고 뭐 신체 특정 부위를 뭐 언급을 하면서 아주 문자를 계속 보내기도 하고요. 일단 주거침 및 강간 교사죄 이거는 검찰이 주장을 한 거죠. 이제 교사라고 주장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한 사람은 이제 주거 침입 강간이 되는 거고 예. 이제 두 가지로 주장해서 이제 기소를 했었는데 네. 이제 결론은 교사는 아니다. 교사는 아니다. 간접 정범이다. 간접 정범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범, 그러니까 그 지시한 사람이 이제 실제로 실행한 거 마찬가지로 이제 정범이 되는 거고 예. 실제로 실행한 사람은 얘는 몰랐기 때문에 무죄다. 음.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재판부에 고민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검찰은 교사죄로 했는데 예. 교사죄 말고 간접 전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아무래도 재판부가 실행자도 이 참 그 나쁜 그런 행위를 했는데 예. 범죄 행위를 했는데 예. 보니까 법률적으로 보니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러니까는 그 검토를 하고 검찰한테 권고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검찰이? 그렇게 되면 딱 뉘앙스가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실행자는 무죄란 지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인들이 기소해서 했던 게 사실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고 어떻게 그렇게 되면 실행자는 사실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간에 1심에서는 네. 한번 판단을 받고 뭐 항소심에서 뭐 바꾸더라도 우선은 자기의 주장 기소된 내용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간접 전공으로 하지 않고 교사죄로 갔는데 결국 이제 무죄가 실행자는 이제 무죄가 됐고요. 선고가 됐고요. 네, 근데 그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도 할 수는 있거든요. 기본적인 사실관계 동일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피고인한테 특별히 불이익한 게 없다고 한다면 예. 직권을 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그래서 직권을 간접 정범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예. 저희가 방송 목적상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예. 이런 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판부에서는 내가 봐도 이거는 밑을 치 고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부분이 그런 뉘앙스들이 인정이 많이 되는 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그 상당 부분 지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상황을 먼저 정리하자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시자와 실행자가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났죠. 예. 만나서 이제 35세 여성이라고 하고 상황 강간을 유도를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성적 변태, 성적 취향자 예, 예. 이게 이제 영화에서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디테일에 집착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특정 복장, 예, 예. 대사, 예. 상황, 예. 심지어는 어떤 향기 이런 것에 되게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재판 판결문에서 보게 되면 여러 부분들이 좀 어긋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이제 대사 부분인데 예. 이 대사 부분에서 지시자가 얘기를 하기를 문을 두드리면은 누구세요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예. 그러면은 옆집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문을 열어줄 것이다. 예. 근데 그거 없이 대사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예. 예.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올라가서가 아니라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예. 게 첫 번째 들어갔다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서 내려왔는데 그 순간에 공교롭게 그 원래 상황을 지시했던 이 교사자가 예. 문자를 보내서 야 남자가 갑자기 뭐 하는 거냐 빨리 지금 내가 그냥 한 번 했다고 그냥 돌아가 버리냐 예. 다시 올라와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다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부분이 아주 예,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똑같이 해서 딱 눈을 두드렸더니만 뭐 누구세요라고 그냥 문을 열어 지인이 들어온 줄 알고 누구라고 문을 했는지 열었던 그러니까 거기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했는데 그걸 못 듣고 했는지 어떻는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해가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어떤간에 원래 예정돼 있던 대사가 다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에서 들어온 거는 맞아요. 예. 근데 그렇지만 한 번 어긋났었기 때문에 앞에서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미 올라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열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전혀 또 말이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고인이 그러니까 우연의 사정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되게 유리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자는 그 취지입니다. 이 사람이 초범이었잖아요. 예. 초범이었고 이런 상황은 또 처음이었으니까 굉장히 좀 긴장되고 흥분된 상태에서 그냥 바로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이 어떤 노련하지 못했다 뭐 이런 표현이 저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게 처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다음에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이게 이 사이트 자체가 물론 뭐 조건 만남이라든가 아니면 성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사이트인 거는 맞아요. 그렇긴 한데 빈번하게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게 이런 강간 상황이라는 게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요. 아니죠. 그다음에 지금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 무슨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상황극을 누가 이렇게 뭐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시했다고 해서 넙죽 그게 사실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문제고 실제로 얘도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의심을 했다고 지가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어떤 실행 거기에 행인들을 그냥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1심 재판부도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얘가 혹시 알면서도 그냥 에이 뭐 어차피 자기가 이제 나중에 변명거리도 생기기도 했으니까 그냥 밀어붙이고 나중에 되면 나 몰랐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게 미필적 고의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쨌간에 1심도 그랬고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이 미필적 고의 여부가 사실 쟁점이에요. 가장 큰 쟁점. 알면서 그랬냐. 그러니까 물론 확정적으로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게 좀 이상한데도 혹시 뭐 저거 혹시 가짜 아니야? 이거 혹시 이거? 예. 이런 생각을 조금 품으면서 에이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어차피 이런 게 또 오겠냐? 예. 이런 생각으로 했다는 게 다 바로 미필적 고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져야 될 거고 항소심에서는요. 네. 그래서 검찰 아마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음. 좀 더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1차 시도가 있었고 2차 예. 시도 때 이제 성공을 했죠. 예. 1차 시도는 우연히 예. 문을 안 열어줬는데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피해자는. 뭐 화장실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화장실에 있죠.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지시자는 내가 화장실에 있었다. 예. 그런데 왜 그냥 가느냐? 예. 별 욕을 하죠. 예. 뭐 쫄보야 뭐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합니다. 근데 1차 시도가 끝난 다음에 이 지시자가 실행자한테 문자를 보내죠. 예. 문자를 보냈는데 올라가서 시작하세요. 검은 모자 쓴 사람입니까? 올라가서 시작하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시작하세요라는 문자는 외부에서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원래라면은 검은 모자를 쓴 사람입니까? 올라와서 다시 시작하세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왜 올라가세요라고 했느냐?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 재판부는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올라가서 올라가서 시작하라는 건 비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실수다. 그래서
실행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강간이 아닌가까지 추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상당히 어렵다. 비문이다라는 얘기네요. 예, 요 부분이 좀 약간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긴 해요. 왜냐하면 뭐 지금 말을 따르면 이제 피고인이 올라갈까요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예. 올라가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는 거거든요. 예. 아무리 우리가 올라갈까요라고 상대방이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올라오세요라고 보통 내가 만약에 받는 입장에 사람 손님을 예를 들면 손님이 왔어요. 가지고 문자를 해가지고 나 이제 올라가도 돼라고 보면 그럼 빨리 올라와라고 하지 그렇죠. 올라가세요라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용법하고는 나라의 용법하고는 좀 달라요. 아무리 뭐 그 순간에 뭐 흥분을 하고 뭐 했다 하더라도 예. 이거는 뭔가 금방 이거 충분히 이상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냐. 오히려 이거는 미필 조건을 인정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득력이 조금 이게 일반적인 흔한 경우다라는 그 재판부의 그 판시 내용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오히려 앞뒤 문맥을 보면 지금 중요한 걸 예. 이제 짚어주셨는데 뭐 티키타카를 하죠. 예. 왜 안 올라오느냐 무슨 부분이 안 해가지고 이제 간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올라갈까요라고 지금 이제 이게 실행자가 이제 다시 물었죠. 진짜로 올라가세요라고 또 얘기를 한 거니까 예.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 외부에 있다는 것이 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 내용이었다라는 그 부분이 더 강하게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면 피고인이 예를 들면 나는 올라오세요라고 잘못 봤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그럴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문자라는 게 잘못 볼 경우도 되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일상적으로 이런 용법을 쓴다가 아니라 나 잘못 봤다. 올라오라는 얘기로 보고 그렇게 했던 거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재판부가 차라리 그렇게 인정했으면 그나마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이건 일반 뭐 그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재판부가 이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라고 했어요.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는 아니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뭐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이 흔하게 시청을 하는지 제 주변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이거는 흔한 실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이거를 좀 약간 어떤 간에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어떤 간에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흔한 실수라는 식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사건과 범죄 특성을 보게 되면은 성적 특정 그 변태적 성향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예. 피해자가 어플 상대방인지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눈짓을 한다든가 확인을 보통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놓쳤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약간 근데 또 다르게 볼 여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 상황극이에요. 상황극이긴 하지만 어떤 간에 당사자들이 원하는 걸 좀 리얼한 걸 좀 원할 수 있잖아요. 리얼. 근데 만약에 가서 당신이 나한테 그 상황극을 지시했던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시작하고선 한다면 그것도 좀 이상해 보이긴 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그걸 확인했다고 그러면 이런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근데 오히려 그거는 뭐 상황극이라고 지시한 사람의 오히려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미 다 확인하고 하면 그게 무슨 강간 그 리얼티가 살아나겠냐. 마치 진짜처럼 갑자기 들이닥쳐서 하는 것처럼 해야 오히려 더 리얼하지 않겠냐.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피고인이 만약에 변명한다 그러면 그거를 딱히 그걸 반박하기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그러니까 실행자 입장에서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여지는 있군요. 물론 그 대신 이 피고인도 근데 이제 그럴 전제가 된다고 그렇게 하려면 전제가 나름대로 피고인이 경험도 있어요. 전에도 이런 게 해본 경험이 있어. 그래서 좀 더 자기를 리얼하게 살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긴 하지만 근데 이게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게 맞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잠깐만요. 실행자가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이제 리얼티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 사람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고요. 처음인데 사실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 사람이 진짜로 나한테 강간 상황극이라고 제시한 게 확실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의심했다고 했거든요. 믿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여기까지 왔는데 어차피 이런 상황도 사실 없는데 그냥 뭐 어차피 나는 그런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래 그냥 밀어붙이자라는 게 오히려 강한 본인의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다음 질문인데요. 어플 대화에서는 이 상황극이 끝나면 내가 정말 애인처럼 대해주겠다라고 그 지시자가 문자로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전혀 뭐 당연히 피해자니까
아주 심각한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전혀 그럴 여지는 없고요. 그렇다면은 이 사후 상황극이 끝난 후에는 뭐 정리를 하는 입장이라든가 이 서로 이제 합을 맞춘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가 있었지 않아 이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은 판결문에 자세히 설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끝나게 되는 게 계기가 뭐냐면 그 지시했던 사람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요. 이게 지금 성관계를 맺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고상이기 때문에 나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애인으로 대해주겠다는 게 아직 나올 단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전체를 하나의 네,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방에서 하다가 한번 하고 다시 거실로 나와서 한 번 더 하거든요. 근데 이 단계가 쭉 이어진 단계라고 피고인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끝났으면 뭐 그 다음에 얘기 지금 말한 것처럼 애인으로 대해주겠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전체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끝난 게 좀 약간 외부적인 요인, 두 사람 사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놈이 갑자기 확 들어와요. 그 이제 들어온 놈이 이제 그 지시자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단됐다고 그런 거죠. 그렇죠. 뭐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지고 예단을 가지고서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의심스러울 때는 어떤 간에 피고인이 일부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성폭행 같은 경우에 이제 과실범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후적 고의 같은 경우에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범행 당시에 알았냐 오늘은 어차피 판단은 그 당시로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저 앞으로 소급해서 그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야, 이번 사건 진짜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사실상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들어가기 전에 내가 트렁크에서 모자를 꺼내서 써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도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자 쓰고 예. 들어간 부분. 왜냐면 CCTV상에 뭐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가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강간사항이라고 확신했다면 어차피 뭐 둘 사이 합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어차피 그건 집안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 신분을 뭐 그 앞에서 가리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을 집중해서. 그때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혹시나 강간사항극이 실패했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혹시나 이제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걸 가렸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알고 봤더니만 이게 해프닝이야. 그러니까 거짓했어. 나 창피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가려운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글쎄 그건 뭐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누가 한다고 그걸 뭐 가린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그러네요. 범행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러니까 뭐 확신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이게 아닌 경우라면 내가 내 신분이 노출되는 걸 좀 막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 드는데 검찰은 이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물건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피해자의 당시 반항 상황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실행자는 이제 지시자가 장면을 거의 미친놈 아닙니까? 그 시켜놓고 지가 들어와서 이렇게 훔쳐보고 저는 참 이따가 이제 양형 부분에서 얘기를 할 텐데 실행자는 지시자가 이 사건 장면을 훔쳐보는 사이에 잠깐 성폭행을 멈췄죠. 멈추고 누가 들어왔지? 그래서 갔는데 이때 피해자가 자기 휴대전화로 해서 112로 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이때다 싶어서 했겠죠. 아니면 지금 다른 사람이 근데 들어왔으니까. 신고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신고 시도를 한 겁니까? 아마 신고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예, 신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고하려고 신고하는 것 하자. 같다. 예. 신고하려고 하자. 정확한지는 아는데 저도 그거는 뭐 확인된 자료가 나온 건 없어서 예예. 아마 신고하려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출동을 했고 사건이 접수가 됐고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아마 그건 나중에 그 지인이 온 다음에 아마 신고가 이루어졌나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신고가 접수가 안 됐던 상황이군요. 그랬으면 바로 뭐 그쪽 현장에서 뭐 어떤 게 뭔가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건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다면은 실행자가 피해자가 이 경찰에 신고를 했구나 이 부분도 연기였다라고 볼 수가 연기였다고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황이 있네요. 그렇게 본 거죠. 어떻게 본 거냐면 피고인은 어떻게 봤냐면 이놈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짜고 이런 상황을 만든 다음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난처하게 만들고 돈을 요구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공갈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은 뭐 이렇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뭐야 두 사람이 나를 지금 엮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핸드폰도 뺐고 신고 못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해가지고 그 집을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재판부도 그래서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오히려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그래서 인식 못하고 나중에 공갈로 본 게 아니냐. 그렇게 본 거죠. 오히려 내가 피해자가 될 뻔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니까요.
공갈의 피해자가 될 뻔했다. 그렇군요. 공갈의 피해자가 될 뻔했으니까 그래서 뭐 전화기도 뺐고 나중에 버리기도 했고요. 나중에 버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게 나중에 이게 뭐라고 이어지냐면 나중에 접속했던 것도 막 지우고 그러잖아요. 예. 결국은 자기 흔적을 지우는 거죠. 그 왜냐면 부분을 지금 나중에 이제 정확히 이거 갖고 이제 나중에 내 흔적을 추적해서 공갈 혹시 나한테 연락해서 야 너 이렇게 나랑 했으니까 이거 돈 내라라고 요구할까봐. 요구할까봐. 그런 거에 대한 증거들을 다 지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면에서 보면 네가 범행한 걸 지웠다고 볼 수도 있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야 나 이거 혹시나 저 공갈 두 사람이 짜고서 나 지금 공갈하려고 그러는데 나 인적사항이라는 걸 알리면 이 사람이 날 추적해서 나한테 전화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협박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진정을 지운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저는 또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 빨리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뭐 나중에 그게 그 당시에 드는 생각인지 아니면 나와서 드는 생각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저장 자체가 뭐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 주장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그 실행자는 나이가 30대죠?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30대고 혹시 직업을 아십니까? 직업은 저도 모르겠어요. 직업은 딱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판결문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부분들을 판결문에 안 나왔더라고요. 예, 하나하나 부분들을 아주 잘 방어를 했어. 이게 변호사를 잘 써서 그런 건지. 그럴 수도 있고요. 약간 그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보면 되게 피고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예. 피해자 반항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예. 아까 뭐 판결문에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피해자의 행위가 이 실행자가 강간 상황극이라고 오인을 할 만큼 좀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심하지 않았다. 심하지 않았다 정도죠. 예. 그러니까는 크게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예. 그다음에 뭐 자기가 상처가 생길 정도로 반항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돌린 정도, 몸을 비튼 정도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재판부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 이 부분이 그 재판부의 판결 취지와는 다르게 상당히 좀 비판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이게 저도 재판부가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 안 했냐라는 걸 비난하는 의도로 쓴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반항 정도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실제로 강간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 부분에 관련해서 부정하는 논거로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치 근데 상황에서는 야 그럼 너 피해자 탓하는 거야. 재판부 이거 뭐 반항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해서 피해자 탓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거랑은 좀 관점을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재판부의 의도는 뭡니까? 맞아 말씀 그대로 피해자가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말 수는 없지만 어떤 간에 반항을 좀 소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걸 제대로 강간이라는 거를 이렇게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 논거로 쓴 거예요. 예. 비난하려고 쓴 건 아니고.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보면 또 리얼리티의 관점에서는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강간 상황을 지지했던 사람이라면 뭔가 그렇게 좀 약간 억압되고 이런 상황을 사실은 즐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간에 반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거칠게 하면서 오히려 이런 상황을 강한 그런 상황을 만들려었어야 사실은 맞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래서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남 입장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관점을 좀 달리하면. 그렇죠. 예. 이 피해자가 그 재판부의 이제 수사기관과 뭐 진술한 걸 보면 놀라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지 못했고 겁도 나서 제대로 힘을 쓰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다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강간 사항으로 인식했을 거고 강간이라는 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기 오히려 어렵지 않았냐라는 그런 판단의 논거로 썼다는 거죠. 스마트폰 절도 부분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이제 공소사실에도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재판부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반하지 않고 각계 거래 사실이 인정된다. 검찰은 절도라고 제명 잘못했어요, 사실요. 이게 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인정되는 건 별개로 치고 공사 자체는 강도로 가야 되는 게 맞죠. 빼앗은 게 뭐 훔쳐간 게 아니라 빼앗은 거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불구형도 의사가 없었으니 이거는 절도가 성립돼 이게 방치한 거 맞네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엮어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거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상 이게 뭐 유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거는 절도가 아니라 강도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걸 절도로 했다는 거는 글쎄요,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는 이게 뭐 잘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그냥 착오 때문에 그랬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거부터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정도면은 공판 끝나고 결과 나온 다음에 아마 한 소리 그 들었겠죠. 담당 검사는 네. 아주 깨졌을 거예요. 작살났을 거예요. 이 부장 검사한테. 기본적인 건 어떻게 보면요, 절도냐 강도냐도 구별 못할 정도니까 유죄냐 무죄냐는 좀 이거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재산범죄, 절도, 강도, 사기 같은 경우에는 불법 영등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예. 뭐냐면 소유자의 그 소유 배제하고 내가 소유자처럼 경제적인 용법에 따라, 그러니까 그 원래 용법에 따라 쓸 수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용법에 따라. 그러니까 그냥 쓰면 아니에요. 단순히. 근데 원래 스마트폰이라는 게 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뭐 찾아볼 때 뭐 처분을 하거나 예.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 영등의 의사가 없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이거는 손괴죄는 될 수 있다. 손괴죄. 그래서 손괴죄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여기다 써놓긴 그렇죠. 했었는데 손괴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강도나 절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그렇게 형사심에서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가장 논란이 많은 실행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보도되지 않았던 부분을 예,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이 지시자를 좀 보겠습니다. 참. 힘을 내세요. 그 예. 짜증이 났을 때 힘을 내셔야 돼요. 저도 보면서 이렇게 경악하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거 13년 징역형 13년 맞습니까? 이게 좀 상당합니까? 뭐 상당하다 안 하다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긴 한데요. 뭐 종전에 관한 비교해 본다 그러면 사실은 뭐 적은 형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13년이라는 특히나 이제 이게 뭐 교사범도 교사나 뭐 간접정범이도 마찬가지로 정범이기 때문에 똑같이 처벌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죄질로 따진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실행한 사람이 좀 더 세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간에 강간을 한 사람이 더 세고 교사는 뭐 원래 동일하게 돼 있지만 뭐 동일하거나 아니면 좀 더 약하거나. 근데 사실상 지금은 이 교사범이 아니라 이제 정범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거는 뭐 그런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떤 간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강간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14년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런 성범죄에서는 약한 형은 아니라고요. 다만 이게 다른 범죄들 저지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수법이라든가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럼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아예 망가뜨려 버리는 이런 범죄 재질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딴 거보다는 조금 더 세게 하는 면도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일반 국민들의 감정에 봤을 때는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된다. 라고 하지만 다른 지금 뭐 보대거나 이런 것들을 성범죄 보면 사실 이거보다 훨씬 낮은 것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좀 높은 거긴 한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한 행위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그 유리한 정상으로 그 양형에 착족한 사유를 보면 예. 재판부가 이 지시자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인정. 그러니까 예. 아까 뭐 훔쳐보고 뭐 예. 어떠시네요 하고 문자 예. 보내고 이런 예. 행위하고 절도죄 등 3차례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이 동일 범죄가 아니기 동일 때문에 범죄가 아마 아니라는 것 같아요. 적용을 해서 그런 건데 뭐 시험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아니 이게 유리한 정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범행 인정이 뭐 자백이니까 어느 정도 감독을 참작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별다른 전력이 초범이면 또 모르겠지만 대체는 어떤 간에 있어요. 예. 근데 물론 동종 범죄가 없다는 게 참작 사유는 돼요. 예. 그렇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절대적으로 무슨 감액 사유나 이렇게 본 건 아니고 보통의 판사들이 판결문 양형이었을 때는 불리한 사정,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쓰게 돼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예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것도 뭐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렇게 사실 안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없으면. 근데 이게 구색맞추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법감정을 자극하게 된다고요. 그 국민들은 또 그런데 우리 저희 같은 사람들 그거 보고서 이게 무슨 잘적이냐.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막 절대적으로 뭐 이것 때문에 감경이 되거나 이렇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예, 사람들 예.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나온 거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다 써야 되니까 그냥 구색 맞추기로 쓴 건데 부적절한 걸 쓴 거죠. 예.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뭐 범행 이후의 정황, 뭐 피고인의 그 나이 뭐 이런 거를 다 쭉 고려가 돼 줍니다. 있으니까. 예, 예. 저도 판결문을 좀 많이 보셨을 거 아까 아니에요. 봤습니다만 예.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형사 판결문의 관용어 같아요. 맞습니다. 복부. 거의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볼 때 이거 참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이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관용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들이라고요. 예. 근데 국민들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음. 하나하나가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보다 실제적인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판결문 자체는 그러니까 관용거라는 거를 인정해주면 안 돼요. 예. 진짜 이 사건에 필요하냐
꼭 들어가야 될 문구이냐를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족해. 예. 그래서 저희 오늘 법설 상황극 강간 편에서는 기존에 보도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드렸습니다. 판결문을 보고서 직접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사건을 보실 때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 드리지 않았나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저희 법설은 이 사건 계속 바짝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법설이었습니다.